이 40대 중반 이후의 남편들이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남편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분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신다기보다도 이혼을 안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이게 이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각자 분야에서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이제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부인이 이제 이혼을 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혼을.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개 중에는 이제 부인이 외도를 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남편은 어떻게 했든 간에 이혼만큼은 하지 않고자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이제 하시다 결국 이제 더 큰 불화가 뭐 아내가 집을 나갔다든지 아니면 뭐 소장을 접수했다든지 이래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딱 보면은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개 중에는 힘들게 하는 남편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평범한 남편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도 그 나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컸단 말이죠. 크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어떤 손길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뭐 분식집 가서 뭘 먹기도 하고 많이들 이렇게 먹고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할 일이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들 만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만큼 집 밖에서 활동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티타임 갖고 커피 한잔 마시고 뭐 가볍게 뭐 점심도 먹던지 뭐 이러면서 제자리 지키면 다행인데, 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재미가 붙여버린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또 그 중에는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이 집에 오면 남편이라는 인간은 맨날 제가 잔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뭐 어디 갔는데 인제 오냐, 뭐 술을 먹고 다니냐, 막 이러니까 이제 지겨운 거죠, 이제 이게. 예전 같으면은 내가 미안해 어쨌어 라고 할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결혼 생활에 내공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나름대로 일단 이제 할 말이 많아지는 거고 이제 기가 또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밖에 나가면은 다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지겨운 거야,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주위에 만약에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이러면은 또 그 친구가 또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는 또 일도 다니고 자유롭게 뭐 연애도 하면서 정말 즐겁게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아니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이 정도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그런데 반면에 남편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이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이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그걸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한테 계속 이혼하자 뭐하자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나마 성격이 좀 온순하면 계속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꾸 설득을 하고 뭐하고 해서 답답하 미치겠지만, 남편도 약간의 어떤 성격이 있는 사람이면, 성질이 있는 사람이면 뭐 대놓고 뭐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이 싸움을 빌미로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게 아내가 계속 이제 집을 비우고 자꾸 이제 삐딱하게 나오고 집안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이제는 슬슬 막 새벽에 들어오고 술 마시고, 그리고 또 가만 보니까 또 남자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이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지. 이제 이혼하자고 하니까. 남편은 이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자세가 돼가지고 자꾸 아내를 달래. 근데 달래면 달랠수록 이제 아내는 더 행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뭐 친구들하고 뭐 너희 여행을 가겠다, 뭐 나가서 놀고, 뭐 새벽에 들어오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또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딱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내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혼하고 혼자 살아도 내가 뭐라도 해서 못 먹고 살겠냐, 나 하다못해 식당 가서 설거지라도 해도 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정말 큰 착각이거든요. 설거지 일은 쉬운지 알아요. 그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요즘에 다들 알다시피 이 인공지능이 엄청
이 로봇이 엄청 활성화되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도요, 이 로봇들이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로봇들이 서빙을 하죠. 그리고 주방에서도 막 이 설거지를 해. 이 로봇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이런 세상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고 이혼하면 내가 뭐라도 해서 먹고 못 살겠냐라는 이 생각이 이제 점점 멀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환상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이제 웬만한 식당 가면은 조그맣게 그 테이블 위에 다 키오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 주문을 다 해요. 이거 벌써 몇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대형 마트를 가도요, 이 사람이 계산하는 데하고 또 이제 무인 계산대가 있어요. 이거 무인 계산대가 더 많아요. 거기에 그냥 관리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식당이 됐던 힘든 일이 된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순진하고 착하고 일 잘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 쓰잖아요? 그럼 뭐 일해서 몸이 아파서 뭐 못 나온다,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온다,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 엄청 속을 새긴대요. 이 업주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요, 솔직히. 어느 시점부터는. 물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하면 내가 뭐 마치 뭐 잘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한다 해서 만약에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뭐 내가 팔자 고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내가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끽해봤자 뭐 1억, 2억, 3억. 정말 많으면 5억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거 받는다 해서 아무런 뭐 직업도 없이 쭉 살던 전업주부가 이 돈으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도 그렇게 쉽게 찾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남자들을 또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잠자리 한번 가져볼까, 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정말로 뭐 진실되게만 내가 너를 사랑하네 어쩌네 하면서 우리 왜 인제 만났을까 라고 하면서 책임져 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남편은 아니고 이제 이혼하고 이제 동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여자분은 계속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요. 근데 남편은 계속 이걸 거부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싫은 건 아니야. 같이 살고 싶어 해요. 아내로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혼인신고는 안 해줘요. 왜냐? 재산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같이 살고 있는 남자한테 경제적인 걸 기대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한테 기대면서 사는 거나 새로운 남자한테 기대고 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사실혼까지도 아니고 그냥 단순 동거남한테는 어떤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의무가 없잖아요. 잃어버리니까 여자분이 계속 이제 저자세로 이제 나가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는 고자세고 나가서는 저자세야.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그런 삶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혼 전에 자기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뭐 친구들 만나서 돌아다니고 뭐 술 먹고 나가고 뭐 술 먹고 뭐 새벽에 들어오고 놀러 다니고 있었던 거는 그렇게 지겹게 생각하고 이혼하고 싶어 했던 그 남편이 열심히 외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자기 인생의 재미만을 찾아서 저 인간 답답하고 저 인간하고 재미도 없고 뭐하다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백날 놀아봤자 그런 사람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도움 안 됩니다. 그냥 놀 때만, 실질적으로 재미있을 때, 좋을 때만 유지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내가 내 남편이 당장 싫다? 이거는 남편이 못나고 잘못하고 뭐 돈을 안 벌어오고 자기를 힘들게 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지 마음이 들떠서 싫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새벽에 들어오는데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으며 잔소리 한 번 안 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결국 이것도 자기가 자초한 일인데 이 자초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안 맞아. 우리는 성격 차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겁도 없이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정말 큰일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뭔가 씌워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남편이 자신을 힘들게 해서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끝.